3D 프린팅의 현황과 프린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주승환 부회장님 겸 기술고문님. 네.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초대를 했는데 오늘 재미있게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자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윌리봇이라는 3D 프린터를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주승환입니다. 3D 프린터라 그러면 이제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종부터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일반인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고 과연 쓸만하신지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가 고수가 나오셨는데 제 질문도 좀 날카롭습니다. 질문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은 질문을 받을 수 없는 곳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그냥 알고 싶은 거 자기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특히 자기가 이걸 가지고 프린터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나 새로운 비즈니스나 네.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실 분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3D 프린트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좀 화면을. 예. 3D 프린터를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제임스 와트의 산업혁명과 비교하시면 좋은데 산업혁명이 실제 제임스 와트가 조속기라는 제품을 발명하고 20년 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 특허 문제로. 지금 현재 3D 프린터 시대가 20년 후가 지난 상황이라서 그거와 같이 이제 상황을 보시면 될 거고 이 역사적으로 보면 증기기관하고 어셈블리 라인, PC,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까지 왔는데 1939년에 처음으로 TV가 뉴욕의 월드 페어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한 200불에서 600불 사이에. 근데 그게 일시적인 유행으로 무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기계가 됐듯이 이걸 무시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하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격동의 시기네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윌리봇의 예측이라고 하는데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런 변화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게 첫 번째 이제 앱슨 MX80이라는 게 1979년에 2D 프린터에서 미국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한국에 독점권을 가진 삼복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큐닉스 같은 회사가 이제 성장했지만 현재 이제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3D 프린터에서도 FDM이라는 지금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되는 프린터 방식으로 어떤 천재 기업이나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앱슨이라는 회사는 원래 세이코의 자회사인데 이 무명 회사였다가 MX80이라는 거를 일순간에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을 했거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FDM으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변화가 뭐가 있냐면은 2D에서는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있었고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전부 전문가였고 일반인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했어요. 그쵸.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로 인해 가지고 2D 프린터가 많이 팔렸는데 현재는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CAD 소프트웨어라는 전문가들의 소프트웨어는 있어요. 근데 일반인이 쓸 수 있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었거든요. 그쵸.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지만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워드 퍼펙이라는 회사나 아량이라는 회사도 2D 시대에 맞춰서 그런 회사가 탄생했듯이 킬러 어플리케이션도 나올 것이다. 근데 방식이 스캐너를 베이스로 해서 할 거라는 게 이제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의 탄생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언론지상에서 많이 나온 뭐 2014년에 SLS 특허가 풀려서 뭐 금속 프린터가 이제 일상화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를 처음 발매했을 때
레이저 프린터라는 걸 5,000불에 발매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레이저 프린터가 뭐 제록스나 일반 인쇄 기계에 가까웠기 때문에 수억 대 제품이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5,000불짜리를 만들어서 풀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10만 원대 HP 레이저 프린터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3D 프린터에서도 금속 SLS 메탈 금속 프린터가 발매가 되면 SLS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모든 금속이 다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뭐 HP와 같은 큰 회사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3D 시스템즈에서 399불짜리 스캐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시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399불짜리 스캐너하고 399불짜리 프린터가 나타난다면 일반인들이 100만 원 이내에서 다 사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될 거라고, 모든 게 보급될 거라고 보고,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전부 스캐닝해서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엄청난 고가이지 않습니까? 이 3D 프린터 대형이나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가에서 저가로 내려가는 시기인데,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저가 제품만 저가가 오고 고가 제품은 여전히 고가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위그라고 워드프레스가 나왔을 때 보는 대로 찍힌다는 거에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킬러 앱이 발매 시 아마 보는 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새로운 용어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캐드 쪽에도 이게 스케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패드나 이런 데서 약간 스케치하면 그거를 아직은 굉장히 그 인식을 잘 못하는데 그걸 캐드 데이터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인데 고가고 이제 좀 엉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으로는 이제 많이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안경 쓰시던 게 부러졌어요. 근데 이걸 고치려면 캐드로 그려야 되는데 스캐너 갖고 3번 정도 맞춰보고 프린트 시켜가지고 껴보면 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지만 일반인들한테 모든 프린터가 보급이 되지, 현 상황으로는 사실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몇 년 전서부터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훨씬 현실적으로 제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미래가 이런 거 할 거다 방향은 잡았는데 그거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제가 이제 이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을 좀 아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프린터를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화공과를 나왔는데 물리화학 실험하고 분석화학 실험을 안 하고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뜬구름 위에 있고 듣는 사람도 뜬구름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명확하게 해가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변화는 앞에 3가지는 이제 살면서 보실 거고, 또 추가적인 변화라는 건 뭐냐면 프린터는 종이하고 잉크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3D 프린터는 모든 소재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소재 기업이 탄생할 수가 있고, 클라우드 생산한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 프린터가 비쌉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킹코스 카피라는 데서 카피를 비싸서 이제 카피를 했는데, 현재 프린터가 비싸요. 그래서 쉐이프웨이라는 회사에서 원하는 걸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나오고, 항상 원하는 걸 찍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00개 아니 뭐 한 5,000개 정도의 그 주문이 오면 노는 프린팅 센터에다가 얘기해서 클라우드로 이제 생산해서 일체 납품하는 그런 류의 이제 새로운 그 기업이 탄생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3D 프린팅 전문 포털이라는 건 뭐냐면 MP3가 CD에서 MP3 디지털화 되면서 CD가 100만 장 이상 팔리는 CD가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상품이 디지털화 되면서 100만 개, 1000만 개씩 팔리는 이제 상품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결혼 선물을 보낼 때 그 크리스탈 잔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크리스탈 잔을 그 파일만 보내주면 미국에 있는 출력소에서 찍어서 그 친구가 이제 원하는 그거로 이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고, 물류 시대에 완전히 변하는 거네요. 그 3D 프린팅 시대가 되면 이제 물류 회사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UPS 이런 데서 3D 프린팅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향후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지금 뭐냐면 DVD 하는 그 미국의 블록버스터라는 그 비디오 빌려주는 데가 네. 망했지 않습니까? 망했지, 예.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망할 수 있다라는 게 이 3D 프린터가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이제 맞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3D 프린터의 장점이 그럼 뭐냐? 되게 복잡하고 뭐 비용도 많이 드는데 3D 프린터를 가지고 지금 모든 그 매체에서 나오는 거는 100만 원짜리를 만들 수 있는 거를 1000만 원에 찍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D 프린터로 뭐 이쁜 걸 하나 찍어서 집에 있는 부인한테 얘기를 하면 부인이 딱 그래요. 그 당신 밤새도록 그거 찍는 거 시중에 나가서 사면 1000원에 사는데 이걸 왜 찍고 있냐? 그게 사실 3D 프린터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3D 프린터가 그럼 장점을 뭘 가졌느냐를 알고 거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산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3D 프린터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툴링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네. 툴링이라는 건 뭐냐면 금형을 뜨는 그런 이제 장비를 미국에서는 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형 산업에서 많이 들어서 지금 뭐 샌드 프린팅이나 메탈 프린팅 같은 경우에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그러고 금형은 하나 만들어서 뭐 수천만 개, 뭐 만 개, 10만 개를 찍기 때문에 금형 자체 가격이 비쌉니다. 여기에 장점은 비싼 거를 비싼 기계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또 하나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인데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외국에서 이제 엔진 같은 거 중요한 부품이나 이런 걸 갖고 왔을 때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때 이제 3D 프린터를 만들면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6주 걸릴 거를 한 2주 내에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건 한두 개 찍을 때 샘플 찍을 때 많이 쓰고 기존에 가공이 불가능한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바이오 산업, 항공 산업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찍는 기기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데밖에 물건을 팔 수 없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허가 그 왜 근데 갑자기 관심을 많이 갖게 됐냐면 FDM이라는 특허가 풀리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사람들이 급 관심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3D 프린터가 마치 세상을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킬 건 맞아요. 근데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뭐 저속이고 고가에다가 안정성이 없고 사용상이 어렵고 특정 분야 이외에는 당연히 사업화가 어렵고 금속의 경우는 소형 사이즈밖에 못 찍는 단점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언젠간 해결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프린터를 자세히 봐야 된답니다. 그럼 이제 시장하고 전망을 보시면 산업용 시장은 스트라타시스에서 이제 FDM 고가는 여전히 잘 팔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FDM 방식이 지금 100만 원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스트라타시스는 FDM 장비를 여전히 5억, 10억씩 팔아요. 그쵸. 그래도 삽니다. 왜? 산업용 시장에서는. 그리고 고가 장비의 경우 메탈 툴링 장비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인데 절대 가격이 안 내려요. 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제 프린터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저희도 뭐 마찬가지지만 오픈소스 프린터 윌리보스로 인해 이제 일반 시장에 많이 진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D 프린터를 본 순간에 환상을 갖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장 규모가 되게 작고 마켓캡만 되게 높은 시장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스트라타시스가 매출액이 한 5, 6천억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화천기계 같은 경우 CNC나 이제 공작기계 만드는데 6천억이 넘어요. 전 세계 3D 프린터 시장 제일 큰 회사가 6천억도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근데 이제 프린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프린터 외적인 환경하고 내적인 환경이 만족돼야지만 프린터 시장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킬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거가 의미하는 거는 상품이 디지털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특허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단가가 하락돼야 됩니다. 단가 뭐 몇 억짜리를 집에서 장난감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기계가 제대로 프린팅이 잘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원하는 화질만큼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고
내적인 환경은 뭐냐면 프린터가 정확해야 되고 속도가 좀 더 나와야 되고 그리고 소재의 다양성,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완성이 된다면 이제 내적인 환경과 외적인 환경이 충족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폭발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시장을 봤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스텝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결국은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냐면은 개발이 임박한 토지 시장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은 건물 짓고 거기 임대로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뒤늦게 들어가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벤처기업은 사람들 왔을 때 미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가 개발된다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조금 비싸지니까 토지를 팝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어느 시점 지나서 개발이 안 되면 망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계 3대 오픈소스 3D 프린터는 저희가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이고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랩랩하고 미국의 페벳홈 그리고 한국의 윌리봇이 이제 세계 3대 오픈소스 프린터인데 저희도 물론 이제 만들 때 여러 가지를 그 참조해서 만들고 그 베끼지 않은 선에서 이제 창조적으로 만드는 그런 선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저희 관점은 뭐냐면 스틸 프레임으로 해서 이제 제품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타킷이 이제 일반인보다는 산업용 시장에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한 1000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 중에서 500대 정도가 이제 한국에서 프린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갔는데 왜 사갔냐면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로 해서 프린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3D 프린터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우리 한 곳밖에 없어서 현재 나오고 있는 프린터들이 이제 저희 거에 이제 많은 배움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카페를 통해서 이제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현재 한 6,000명 정도의 커뮤니티가 있고 개발 위주의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서 윌리벗이라는 그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윌리벗은 제 영어 이름이 윌리엄인데 네. 윌리엄의 그 애칭이 윌리입니다. 네. 윌리 빌리 할 때 윌리고 거기에 이제 로봇을 붙인 게 로봇을 붙인 게 그리고 제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그 3대 프린터의 특징이 뭐냐면 오픈을 한 대신에 이름에 반드시 그 원래 만든 사람이 만든 이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 밑에 오른쪽 아래 보면 이제 맨델이라는 프린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MP 맨델이라는 제품을 저걸 이제 베껴서 만든 친구들이 있어요. 왜 MP 맨델이라고 붙여야 되냐면 맨델이라는 거를 붙이는 조건으로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윌리봇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한국적인 뭐 특성에서는 아무도 붙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그건 이제 기술적인 이제 환경하고 문화적인 문제니까. 그 오픈 소스라는 것이 거기 OS가 오픈이라는 겁니까? 운영하는 이 오픈 소스라는 건 뭐냐면은 제작하는 과정을 다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커머셜 오픈 소스가 있고 난 커머셜 오픈 소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난 커머셜 오픈 소스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맨델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서 만든 거고 이건 제 개인이 만들어서 그 개인이 만들어 쓰는 거는 라이센스가 없는데 그냥 일반 상업화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만들었고 현재 특허를 이제 저희가 내놔가지고 이제 추후에 뭐 많이 시장이 커지면 저희도 뭐 특허 소송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3D 프린터의 현재 상황은 프린터 하드웨어는 현재 상용화 단계고 그 소재의 경우는 현재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프린터는 딱 두 가지만 사용해요. ABS하고 PLA. 플라스틱은 상업용도 10개에서 20가지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속은 10가지 이내. 현재 이게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정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사용 과정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정용을 산업용으로 우리나라 쓰고 있는데 산업용으로 실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산업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공구 갖고도 뭐 명작의 기계를 만들 수 있어요. 명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예. 이제
그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잉크가 그래도 스탠다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하드웨어는 이 여기에 있는 그 소재가 예. 그 프린터를 사면 그 소재가 거기에 종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종속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프린터 자체 개발비가 많이 들어서 외국 제품의 경우 이제 소재 값으로 그렇죠. 그 회수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 매출의 뭐 60%가 기계값이고 30%가 소재값이고 10%가 서비스고 뭐 이런 식으로 매출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재도 다 특허입니까? 소재도 특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소재 산업을 그러니까 프린터가 예를 들어서 네. 오픈 소스로도 만든 3D 프린터가 있으면 예, 예. 다른 사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저렴하게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요? 현재 FDM 방식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고가의 이제 FDM 방식의 프린터는 카트리지라는 걸 넣어요. 그래가지고 카트리지에 그 RFID 같은 걸 넣어서 그 카트리지가 껴야지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실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픈 소스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소재를 만들어 팔 수가 있어요. 그 프린트는 옛날부터 이제 그 뭐 HP도 그렇고 예. 기계는 싸게 팔고 그 카트리지로다가 장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같은 방식에 지금 네. 접근이 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죠.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프린터의 이제 신규 사업으로 보면 이제 프린터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소재나 공정 개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속 분말이나 이제 플라스틱, 세라믹 같은 게 지금 10가지도 안 되니까 한 몇십 가지로 만들고 새로운 독자적인 소재를 만들면 기업화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공정 개발의 경우에는 일본의 고이와이라는 회사가 3D 프린팅 주문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별 볼 일 없는 주문 회사였는데 3D 프린터를 도입해서 아주 복잡한 걸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항공 부품이나 이런 걸 만들면서 세계적인 회사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에 있는 기계와 독일에 있는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일본 내에서 대표적인 주문 회사로 순식간에 나타나고 그 이 회사가 경제산업성에서 개발하는 3D 프린터의 핵심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공정을 개발해도 그 큰 회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이 프린터의 가격 동향은 가격이 뭐 현저하게 싸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거는 저가형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중저가에서 이제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3DP 방식의 석고는 컬러가 될 수 있는 방식인데 그게 2,500에서 3,900 정도면 사요. 그리고 MJM이나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중간 레벨의 프린터인데 한 0.9억부터 시작되고 고가 프린터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10억에서 한 15억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LS 방식의 프린터도 3.5억부터 이제 시작하고 프린터 파우더웨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 700불인데 한국에서 한 100만 원 정도에 팔아요. 근데 타이타늄 1kg이 분말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 고가든 저가든 굉장히 속도가 되게 현재로 봐서는 느린데 그 속도가 느린 원인이 뭐 내부 프로세스 때문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좀 속도가 가장 느린 거는 입체를 종이로 쫙 다 잘라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종이를 똑같이 프린팅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걸 종이를 프린팅해서 올려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만들면서 속도를 많이 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뭐 이게 일반화된다면 엔지니어링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근데 이제 뭐 헤드를 더 많이 만든다든가 이래서 동시에 해서 속도를 높일 수 없나요? 고가에서는? 그 이제 헤드를 여러 개 쓰고 있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겉에 테두리만 빨리 그리고 안에는 그냥 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있는 시장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방식이 어플리케이션에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목형을 뜰 때 그 합판 같은 거로 해서 이제 대충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밀기계로 깎아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목형 기계는 FDM 방식이 대충 이렇게 두꺼운 튜브
이 익스트루더 지름으로 찍어낸 다음에 깎아내는 것가 훨씬 더 경제적일 수가 있거든요. 정비한 것보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기계가 개발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제 시장 보면은 한 2012년에 47억 불 정도 됩니다. 47억 불이라고 그래봐야 4조 7천억 정도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이니까 작은 시장, 세계 시장 규모가 이 3D 프린터 시장이 어렵다는 걸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를 제가 이거 예로 하나 드려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지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몇 달 전에 예. 개인이 뭐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총을 만들어서 쏴봤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 사실은 그 개인이 그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가 됐지 그 전에도 뭐 큰 회사나 이런 데서 예. 충분히 뭐 몇 년 전서부터 만들 수 네. 있었지 않았나. 지금은 이제 사회적 방향을 3D 프린터가 예.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도 우리 유명해진 이유가 총을 한국에서 이 한국경제신문에 의뢰하고 네. 경찰청 의뢰로 찍어서 유명해졌거든요.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오픈소스를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3D 프린터에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 그런 인간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거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가트너 그룹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5년 후에 아니구나 5년 내지 10년 후에 상용화될 기술이라는 거로 해서 이제 리포트를 냈어요. 그런 임박해야지 사람들이 리포트를 많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트너 그룹 얘기에 의하면 뭐 5년 내지 10년 후에 상용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트너 그룹이 그럼 예수님도 아닌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고. 그거는 제가 얘기한 아까 내적인 요인하고 외적인 요인을 보시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10억짜리 기계도 누군가 경쟁자에 의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면 반값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0억짜리 기계 샀다가 내년에 5억 되고 한 3억 되면 그 사람 회사에서 미움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고 들어가신다는 거지. 가트너 그룹 얘기는 좋은 얘기다. 다음에 들어가시죠. 예. 제 이 그림이 얘네들이 그 가트너 그룹도 약간 좀 그 컨설팅 그룹인데 예. 좀 뭐 이런 말 드리겠지만 좀 예. 사기꾼 같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 쉽지 않죠, 사실은. 아까 제가 그 로켓에 대해서 약간 실수한 것 같아서 말 조심하고 있어요. 남의 기계에 대해서 좀. 예. 마찬가지로 삼성경제연구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 7개 파괴적 혁신 기술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D 프린터가 부밍이 되고 있다라는 거로 그냥 예제를 드린 겁니다. 저는 그 이 3D 프린팅이 이제 비즈니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상용화돼 있지만 그 언제이냐 이거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 보면 우리가 이제 타이밍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즘에 이제 타이밍이 3D 프린터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 TV나 뭐 스마트폰 이게 거의 이제는 뭐 새로운 게 없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이거를 하나 터뜨릴 때가 됐는데 대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예. 요새 그 발달된 게 그래서 그 어떤 미국의 어떤 사람이 TV 엔지니어도 그 아이디어가 고갈이 됐다. 이제 뭐 3D도 나오고 뭐 다 나왔는데 더 이상 만들 게 올해는. 예. 근데 아마 프린트도 지금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고갈된 것 같아요. 2D 프린팅 예. 세계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예. 그 포브스에 보면 3D 시스템즈가 뭐 2014년 패스트 그로잉 테크놀로지 컴퍼니라고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D 프린터가 부밍이 이루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슬라이드를 만든 겁니다. 결정적으로 유명해진 게 된 게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분이 실업자를 구제해야 되는데 50만 명의 잡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 50만 명의 잡을 만들려면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3D 프린터가 보면은 지금 화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찍어낼 수가 있어요. 조립은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중국에 갔던 제조업이 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일자리가 50만 개가 생긴다는 말을 만들 때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2 해가지고 3D 프린터 시장이 갑자기 커졌어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이 변할 거라는. 그러니까
저는 이분한테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 그 미국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3D 저가 3D 프린터를 학교에다가 보급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는 상상력을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전에 프린터는 공장에 가야 되고 네. 내가 액세스를 할 수 없는데 네. 이건 내가 상상력이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가 나는 저는 3D 프린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3D 프린터 말씀하십시오. 이거 해주시죠. 3D 프린터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3D 프린터가 이제 앞으로 현실성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라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로봇가 처음 생겼을 때 자동차 공장에 가서 그게 전부 자동차를 만들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그닥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거기 가 있었고 지금 자동차 공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승용차 생산 라인하고 버스 생산하는 라인이 달라요. 근데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 어느 공장이든 똑같은 데서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공장에서 아침에는 뭐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게 하는 얘기지만 아침에는 승용차 만들다가 다음 날은 저녁에는 버스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게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이 가공기계를 이용해서 물건을 설계하고 시제품 만들고 그러한 설계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협업해서 쉽게 개인이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컨텐츠 세계에서 웹이 기여한 것처럼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장의 근거가. 그래서 이제 미국의 IT 벤처 기업은 뭐 디지털 공작 기계와 인터넷을 연결해서 제조업이 회귀한다라는 기운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3D 프린터를 제조업 경쟁력 향상 기반의 기반 기술을 인정해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게 세계의 추세입니다. 네. 그럼 3D 프린터가 제조업을 바꿀 수 있을까? 침체된 제조업을 되살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 제조업에서 성능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짜리를 뭐 5천만 원 1억에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공업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람보르기니 같이 10억씩 만들고 뭐 한 달에 한 4-5대 만드는 데는 3D 프린터를 해도 경제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한 달에 몇십만 대씩 만드는 데서 3D 프린터로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능이 제조업에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니요, 좀 앞으로요.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3D 프린터로 조형할 수 있는 재료가 늘어나면서 대량 생산품으로 만든 제품과 동일한 재료하고 강도하고 질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3D 프린터가 이 동일 제품을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라는 건 할 수 있지만 가격이 아직은 비싸다는 거죠. 뒤에 보시면 대표적인 제조업이 뭐냐면은 자동차 공업인데 3D 프린터 갖고 이제 자동차를 만든 경우가 이제 뒤에 있습니다. 뭐 0-100에서 4초, 뭐 최고 141km까지 달릴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제조업인 자동차 시장의 진출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왼쪽에 이제 만든 기계고 오른쪽에서는 찍는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넘어가시죠. 이거는 얼비라고 이제 전기 자동차를 미국에서 만든 거고 뒤쪽에 보시면 그 3D 프린터는 어느 회사 겁니까? 그 앞에 거는 이거는 iMaterialize라는 데서 프린팅 서비스 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게 벨기에에 있어요. 그래서 벨기에에서 이거 자동차를 만든 거고 뒤에 보시면 스트라타시스라는 데서 저거는 테스트한 거 만든 겁니다. 그 아까처럼 그런 프린터 서비스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그 프린터를 만듭니까? 아니면 다 그러니까 사서 하는 거죠. 사서. 예. 서비스 사업은 별도입니다. 서비스를. 여기 보시면 중국도 센젠의 선사인사가 이제 머티얼라이즈라는 회사하고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뭐 진행이 전혀 없는 상태. 이 재료가 금속입니까? 아니면은 그 복합 소재? 금속도 있고 복합 소재도 있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따로따로 부품으로 해가지고 조립하는 거죠? 그럼요. 한 번에는 지금은 못 찍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찍을 수 있는데 아, 여기 보시면 저희가 만든 3D 프린터 가지고 이제 제 얼굴을 청동으로 찍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저 안인 비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 분야 보면 왼쪽에 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사람이 실제 자동차를 플라스틱으로 찍어내고 있어요. 3D 프린터를 갖고 개인도 이제 자동차 만들 수 있고 밑에 보면 현대 자동차에서 대시보드 같은 걸 찍어서 이제 직접 장착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됐습니다. 결론은 뭐 네트워크 제조업의 형태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3D 프린터를 이용하고 활용할 때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게 3D 프린터 혁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3D 프린터를 아까 말씀하신 학교나 가정에 이제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3D 프린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봇 경진대회 우리나라에서 나가면 로봇이 있는 부품을 그대로 써서 만들면 입상을 못 해요. 근데 3D 프린터로 원하는 대로 부품 만들어서 로봇을 개조시키면 입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3D 프린터는 계속 나갈 거라는 게 이제 기본 생각이고 따라서 3D 프린터가 앞으로 이제 내적인 문제하고 외적인 요인이 충족될 때 현실화가 될 거라는 게 이제 지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현실로 되는 시점을 언제로 파악하느냐가 이 강의의 가장 큰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컴퓨터가 맨 처음에는 이제 비싼 퍼스널 컴퓨터랑 이제 비슷한데 고가의 컴퓨터는 뭐 IBM이나 이런 데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근데 이제 PC가 나왔는데 PC가 나왔을 때 여러 회사가 나왔는데 엉성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데 결정적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비지컬 큐라는 그 뭐 스프레드시트였는데 그게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뭐 워드 프로세서랑 그 두 가지만 가지면 웬만큼은 다 커버가 됐으니까. 그쵸. 근데 그런 킬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또 하나는 이제 PC가 게임을 하든 뭘 하든 학교나 뭐 이 초등학교 뭐 이런 데다가 막 보급이 되니까 그때 이제 IT 산업이 10년, 20년 후에 그걸 공부하고 하는 세대들이 그 IT 산업의 그 역군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오늘 굉장히 그 아주 핵심적으로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질문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그 여지껏 이렇게 그 산업화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해야지 좀 그 우리나라가 더 그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거를 적응해야 배워야 되는지 미국은 앞서가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 야, 혁명이 온다. 우리 뭐 하지? 뭐 이렇게 관심만 가질 뿐인데.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산업혁명 시대에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어요. 일본은 20년 앞서가지고 메이지 천황에 의해 가지고 150년 동안 선진국이 됐어요. 일본이 그 생선 뼈다구에 남아있는 생선하고 뼈를 갈아가지고 만든 오뎅을 먹던 민족이에요. 뼈다구만 먹던 민족인데 그분에 의해 가지고 그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뭐 정신대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기라면 누구도 몰라요. 그때도 일본도 몰랐고 한국도 몰랐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민족이 뭔가 여기에 맞는 군대를 양성하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게 10만 대군을 3D 프린터 인력을 양성해서 새로운 산업혁명에서 더 이상 이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신대나 이런 거에서 핍박받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제 기본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제가 느끼기엔 구한말과 똑같은 3D 프린터의 하나에서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중국은 지금 우리보다 엄청 앞서 나가 있거든. 중국도 그때 노초까지 일본한테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절대 칼을 갈고 있을 거지. 그래서 않습니까? 지금 3D 프린터 시장은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모든 기회가 다 나옵니다. 특허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하냐? 중국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특허가 있는 나라는 안 팔고 특허가 없는 나라는 판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뭔가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질문이 예.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뭐 질문을 받을까요?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질문을 나중에. 설명은 지금 할 게 되게 많아서 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3D 프린팅 기술이 촉발할 산업 혁신은 무지 많아요. 근데 저 5가지는 누구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저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거는 3번입니다. 네. 3번은 제품의 3D 설계 디자인이 유통되는 네. 시장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UPS 같은 데도 프린팅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제품을 보내는 게 아니라 파일을 보내면 UPS에서 찍어서 그걸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듯이 파일이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은 1000만 장 이상 팔리는 CD가 없어요. MP3라는 거로 디지털화 되면서 상품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아까 뭐 새로운 포탈하고 유통체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기 써 있는데 새로운 포탈은 제가 봤을 때 저걸 만들면 3D 프린터 사업 중에서 제일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3D 프린터가 딱 되는 순간에 저 포탈은 누구나 사야 돼요. 그래서 메이커봇이라는 회사가 포탈, 띵기버스라는 포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4,600억에 팔렸어요. 그리고 영업 잘하면 2,000억을 더 준다는 가격으로 팔렸거든요. 그 회사가 100만 원짜리 2만 대도 못 파는 회사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바뀔 건데 요걸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요거를 딱 보니까 예. 그 일본의 그 닌텐도가 사실은 오래된 그 화토 회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변신하는 회사들이 많이 살아남을 것 같은데요. 그 변신하는 회사가 살아남고 죽는 회사도 생기겠죠. 그쵸. 제록스가 네. 3D 프린터 시장 2D 프린터 시장에 잘 적응 못해서 뭐 앱슨 그런 다음에 리코 이런 회사랑 시장을 HP랑 이런 회사랑 나눠 먹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을 처음 들어가는 사람하고 같이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보잉사에서 가장 많이 쓴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네. 보여드린 겁니다. 뭐 이건 좋은 얘기인데 이 제조 혁신 1인 제조업 시대 3D 프린터 시대의 도래의 기회를 잡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해수공업이 중국에 등장으로 소멸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오바로크라는 걸 가지고 장갑 같은 거 만드는 간해수공업이 많았는데 중국 애들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3D 프린터로 1인 제조업 시대가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좋은 얘기이자 좋은 기회인데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게 프린터가 미흡한 시기입니다. 기술과 프린터만 있으면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데 프린터가 미흡한 시기니까 프린터가 제대로 나오는 시점을 잘 파악하는 게 이 사업 진입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기계가 네. 이거 보면은 인건비가 네,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어떤 게요? 이 3D 프린터는 3D 왜냐면 중국이 예. 사실 인건비로다가 제조의 회사였는데 그 지금은 만들어서 물류로다가 네. 뭐 전 세계 세출하는데 그 물류가 없어진다면 중국이 그래서 가장 3D 프린터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3D 프린터가 나오면 중국의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예. 중국이 그냥 3D 프린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예. 중국에서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겠죠. 같은 3D 프린터라도. 그래서 근데 중국 물류 비용이라는 거는 예. 현지에서 생산한다면 예, 예. 유리하지 않습니까? 뭐 유럽까지 그 물류로다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가장 얘기를 이상적인 경우에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는 여기서 생산하는 게 쌀 수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제일 심각한 게 지금의 세계 공장인 중국이 잘 될 수도 있고 뭐 저는 중국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중국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은 중국 왕조가 생성되고
100년 이내는 태평성대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지도부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죠.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1979년인가 75년에 덩샤오핑에 의해 가지고 과거제가 실시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후로부터 베이징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 시험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리커창 같은 사람들은 중국에서 최초의 과거제를 통해서 들어간 관료들이에요. 제가 그 공부할 때 베이징 나온 놈이 하나 있는데 왜냐면 되게 잘난 척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잘날만 합니다. 자기네들이 3천만 명 중에 한 명 중에 대표로 뽑힌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난 척 해가지고 그 얘기를 제 친구 중에서 그 지금 뭐 아이폰 5하고 7 쪽에 CPU 설계하는 미국에 있는 친구가 펠로우인데 그 친구 얘기가 모든 엔지니어들이 중국에서 온 애들은 베이징 대학에서 나와서 스탠포드 그다음에 칭화대학에서 뭐 MIT 나온 친구들을 데리고 일한대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사실 만들어 주거든요. 뭐 그런 식입니다. 이게 좀 주제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예. 이건 뭐 똑같은 얘기인데 3D 프린터로 새로운 진출 산업 분야는 3D 프린팅에 관한 산업 분야가 있고 응용 분야가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그 대표적인 게 요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되는데 고이와이라는 회사인데 무명 회사에서 EOS하고 독일 주물 기업의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중국 업체를 제치고 타타 자동차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3D 프린터 정부 기술 사업에 참여를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3D 프린터 시장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독일 기계에 샌드 가지고 프린팅해서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정밀한 부품을 찍어낼 수 있는 회사는 일본에 저 회사밖에 없다는 거죠. 넘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일본 육성 정책의 제일 가운데 고이와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하는 핵심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3D 프린터가 실제 뭐 응용 사업일 뿐인데도요. 저 회사는 사실 기술이 없이 독일 제품 가져와서 그 주물 제품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죠. 단지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같은 얘기고. 국내 업체 동향은 필립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 생산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쉐이프웨이를 스핀오프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3D 시스템즈는 벤처기업 방식으로 저가형하고 일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고 있고 HP는 3D 프린터 산업 분야에 진출하겠다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앱슨도 마찬가지고요. KT는 뭐 우측에서 서비스 사업을 진출하겠다 그러고 대만의 대기업 자회사는 400불대 기계를 만들고 있어요. 롯데, 삼성, LG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린팅 방식에 관한 건데 이거 다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럼 이 뒤에 보시면 시험에 나올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뒷부분을 전체 요약하는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사실은 뭐 나머지 책을 읽어봐도 되는데 프린터 방식 중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가장 싼 거는 FDM이에요. 그리고 풀 칼라는 3DP 방식의 석고를 사용한 잉크제트 방식이고 그 종이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LOM이라고. 칼라는 그게 이외에는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3D 프린터에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뭐 전공을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전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3D 프린터를 가르쳐주는 학교는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식 방송에 몇 분 나오신 분들은 이제 항공에서는 그 부품 때문에 이제 래피드 프로타이핑이라고 해서 그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 몰입하시는 분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냥 전환한 것뿐이고 그 히스토리 안 거고 사람들한테 뭘 가리킬 때 역사를 가리키지 않고는 맞습니다. 그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역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현실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 설명이 그 수년간 했던 그 노하우인데 그 방송을 뭐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기업 교육을 하십니까 지금? 예, 지금 뭐 기업에서 요청하면 하고요. 정부기관에서도 뭐 요청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오픈으로다가 개인들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 할 계획이십니까? 뭐 기회가 되면은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예. 사회 기여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3D 프린터를 팔아서 돈도 벌 수 있겠지만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여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약간 좀 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나 네. 기존의 1인 기업 네. 또는 작은 기업들이 네.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물어도 예. 되시겠네요. 뭐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희 카페에 가면 카페. 그런 분들이 네. 많아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지식도 이제 자급자족을 하고 유통이 잘 돼야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거나 뭐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걸 계속 올려드려요. 그리고 질문도 하시면 이제 질문에 답변하는데 제가 뭐 시간이 없으면 거기 있는 전문가들도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얻고자 하면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처음 할 때는 아무 정보도 없어가지고 뭐 하나 만드는데 뭐 2주씩 걸리거나 문제 생기면 고민해서 한 2, 3주 하고 뭐 그랬지만 뭐 어차피 수학 문제라는 게 문제를 풀고 나면 쉽잖아요. 그런 식의 지금 상황이 됐으니까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모든 걸 알면 뒤에는 별로 없는 거죠. 뒤로 가시죠. 맞아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색은 FDM하고 MJM 방식밖에 없어요. 네. 오브젝트 거. 그리고 모든 재료가 되는 거는 SLS밖에 없습니다. 금속, 뭐 분말로 해서 이걸 다 붙여버리기 때문에 금속이 될 수 있는 건 SLS, DD, EBF 방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플라스틱은 FDM, SLA, DLP. 그러니까 윗부분 빼면 나머지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때 위에 거 하고 아래 거는. 근데 한 가지 예. 좀 궁금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먹는 음식으로 이걸 한번 만들겠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먹는 음식으로 처음에 시작된 이유는 나사에서 우주여행을 뭐 1년씩 보냈을 때 맨날 튜브만 먹고 있을 수 없으니까 뭐 햄버거도 만들어 먹고 뭘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나사 프로젝트로 시작된 거고 일반인들이 그 음식을 그거 먹기는 불가능해요. 맛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튜브를 만드는 과정이 일반 조리 과정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같은 데서 튜브를 많이 만들어서 우주에 보내는 건 몰라도 개인이 먹을 거는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D 프린터에서 나오는 현실은 실제 상황하고 달라요. 하나 만드는데 1,000만 원 들지만 나가서 사면은 5만 원, 10만 원에 살 수도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상황하고 직시하는 게 이게 가장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대는 FDM, 뭐 3DP, MJM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알고 요걸 가지고 이 윗사람이나 누가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이외를 물어보시면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게 이 오늘의 중요한 문제니까 요거로 마무리 드리면 좋고 맨 끝에 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세상이 변하는 뭐 3가지 뭐 앱슨 같은 회사가 나오고 뭐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요 3가지만 알아두시면 제 생각에는 제일 맞고 방식은 제가 요약해 드린 것만 알고 나머지는 전부 그 책 보고 설명드리면 됩니다. 윗사람 물어봤을 때.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리면 3D 프린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전에 3D 프린터를 한 번이라도 찍고 프린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3D 프린터 사업을 한다고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3D 프린터가 지금 노트북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살지 고민해요. 그냥 나가서 사세요. 그리고 그냥 못 쓸 것 같으면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고민할 시간에 다른 걸 하라는 게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를 평생 하신 거에 요약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업에 계신 분들은 한번 그 초청을 해 보시는 것이 괜찮은 것 같고 그 뭐 개인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같은데 들어가셔서 저희가 지금 그 질문 같은 것들을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남았는데 질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그 형은민님께서는 프린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프린팅 소재가 아닐까 싶네요. 기존 프린터로 치면 잉크죠. 예. 이게 필요한 물성을 얻기 위해서 다양해야 할 텐데 원가가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형으로 제작하는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용도의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일반인들이 뭐 300불짜리 돼가지고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무지하게 싸지겠죠.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봉호님은 12월에 그 사학연금공단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3D 스튜디오를 저렴하게 창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요. 예. 그 신화동님은 제조업에 현재 VR을 디자인 리뷰를 활용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VR은 실물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3D 프린트의 경우 제작 가능한 크기 제한이 있는데 3, 4m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지금 3, 4m까지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도 한 거 아닙니까? 그 자동차. 지금 뭐 3m, 2m짜리 프린터도 있고요. 그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그랬는데 가능하다는 지금은 얘기죠?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든지 만들 수는 있어요. 가격의 문제일 뿐이죠. 박치규님은 예. 신산업혁명이라고 할 오픈 소스 기반의 3D 프린트 기술 동향 및 출력 방식 별 장단 이거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들이 얘기했던 질문들이 초창기는 많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한테 질문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3D 프린터를 좀 더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연준명 씨께서 3D 프린터를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가 있는 곳에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책은 2권인가 3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외국 서적 보면은 한 20권 내지 30권 내외거든요. 그 정도 책만 읽으면은 제 생각에는 뭐 한국에서는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는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3D 프린터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 최성만님께서는 3D 프린터로 사출이 가능한 금형은 언제쯤 가능할 거예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 3D 프린터로 그냥 일반 금형을 3D 프린터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용도에서 쓰냐면 3D 프린터로 만든 금형은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서 냉각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당 뭐 예를 들어서 10,000개 만들 수 있는 거를 냉각 속도를 반으로 줄이면 20,0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금형을 2개 하는 것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금형이 팔리는 겁니다. 그 김진호 그 강동주님은 네. 포스코 플랜텍이라는 데 있는 강동주님은 3D 프린트는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실물로 만들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뭐 지금 바이오 프린터까지 만드는데 바이오 프린터로 간이나 이런 걸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용은 못 하거든요. 왜? 기능을 못 하니까. 그리고 바로 죽어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간 임플란트를 시킬 수 있는 게. 그게 어디냐면 식도예요. 식도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냥 파이프예요. 그러니까 그건 만들 수 있죠. 그 이외에는 사실 수많은 연구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 대표 저기 예. 고모님께서 저랑 좀 비슷한 게 좀 문과성이 더 많은 것 같아. 이 엔지니어 과학과를 가셨는데 예. 요새는 좀 그런 사람들이 유리한 것 같아요. 약간 예. 이 융합 인문, 시대니까. 예. 예. 여기 신동철 우병 엔지니어링의 신동철님은 3D 프린터 저도 한번 이거를 많은 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네. 하거든요. 3D 프린터를 사용하는데 네. 그 내구성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 3D 프린터를 가지고 자동차 부품에 적응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 처리도 해야 되고 강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정부에서 규격을 만들어줘야 돼요. 미국에서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해내요. 그러면 어디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3D 프린터 갖고 찍은 거 갖고 자동차에 딱 장착시켜서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규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열 처리를 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강도를 내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 몸에는 타이타늄을 보통 집어넣는데 강도가 낮으면 티타늄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에 상관없는 응용이 된다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3D 프린터를 가지고 인체에 사용하거나 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을 제한하는 게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그 춘천 기계공업 학교 교사분인 것 같아요. 김재영님은 사회적 기업이 3D 프린터를 활용한다면 어떤 분야가 적절할까요? 이건 제가 생각해 본 분야인데 예, 예. 그 3D 프린터가 사회적 약자한테 먼저 보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이런 기술을 익힌다면 좀 더 사회에 이제 기여할 기회가 많이 생기고 3D 프린터로 많이 응용하는 분야가 어디냐면은 인체의 그걸 뭐라 하죠? 가짜 손 같은 거. 예. 그 움직이는 거를 3D 프린터는 예. 의적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스포크라는 미국 회사는 의적을 잘 만들어서 그 회사 자체를 또 팔았어요. 예. 그런 식으로 3D 프린터 갖고 사회적 기업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도 네. 뭐 이 정부나 이런 게 점점 그 사회적 약자는 컴퓨터 이런데 액세스할 수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점자 예. 컴퓨터 이런 거 제가 그때 많이 고민했었는데. 예. 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계신 김주환님은 예. 첫 번째 철 알루미늄 3D 프린팅이 가능한지요? 철은 다 가능합니다. 서스 뭐 316L이나 뭐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하고 가능하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합금이 가능하고요. 티타늄도 티타늄 합금이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되게 위험하겠네요. 그 금속 중에 예. 레이저면은 이렇게 폭발하는 금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루미늄 합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주 뭐 그런 쪽 전공하셨으니까 알루미늄이 원료잖아요. 네. 로켓에. 그러니까 산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안 사용하죠. 그럼 대부분 합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금속재 프린터를 사람들은 그냥 누구나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금속 프린터 자체가 이 스튜디오만 해요. 그 일반인이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냥 네. 막연하게 재밌네요. 그리고 네. 또 이 질문에 3D 프린팅 시 유해가스가 발생하나요? 그 부산물 플라스틱을 녹였을 때 유해가스가 발생하나요랑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건 정부가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정부가 규격을 정한 프린터를 그 재료를 사용해서 찍으면 뭐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유해가스가 나오겠죠. 그러냐면 폴리머라는 건 모노머가 돼서, 그러니까 폴리머라는 건 모노머라는 게 여러 개 붙어서 폴리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에 의해 가지고 모노머가 발생되면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생겨요. 그게 유해가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어느 폴리머나 다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화공을 전공해서 그쪽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거는 사실은 기계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메커니즘이고요. 사실은 메테리얼을 어떻게 예. 쌓냐 이게 예. 특성을 알아야 되는 그 과학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CNC 기계랑 차이가 뭐냐면 CNC 기계는 공구가 힘을 받잖아요. 근데 이 3D 프린터는 공구가 힘을 안 받아요. 그러면 훨씬 더 CNC보다 가격이 싸야 돼요. 근데 프린팅하는 파트의 기술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싼 거죠. 예. 그 장재영님은 저랑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어린이 그 예. 음식 중에 3D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으신 거. 음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맛은 없습니다. 요새는 다 그 핵산인가 넣어가지고 맛을 가짜로 내기 때문에 사실은 예. 김주호님이 3D 프린터 활성화에 인해 물류 산업의 변화를 발생하는 경우 라이센스 관리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인프라는 무엇인가요? 이건 무슨 질문인지 저도 좀. 그거는 법적인, 그거는 제가 항상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3D 프린터로 라이센스가 있는 모델 같은 걸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고, 권총 같은 경우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정부가 규제하는 물건을.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엔지니어들은 그쪽까지는 관여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질문이 엄청 다양해가지고요. 안무정님은 예. 3D 프린팅 기술로 의약품 제조가 가능한 거요라고.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영준님은 예. 현재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직장인인데 3D 프린터로 말씀하신 대로 스틸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웃소싱을 주로 하고 있는데 외주처가 많지 않습니다. 제품 크기가 200/200mm 이하입니다. 회사에서 구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외주처 그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예. 이걸 해줄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다. 3D 금속을요? 예. 근데 크기는 20cm/20cm 정도의. 그 왜 그러냐면 지금 3D 스캐너를 3D 프린터를 메탈로 만들 때 200에서 400W 레이저에 그 스캔랩이라는 회사의 스캐너를 써요. 모든 데가. 그러니까 스펙이 딱 200/20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같은 기능의 1kW 레이저에 그 스캐너를 더 높여가지고 400/40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그 마지막 질문에 이제 질문들이 저희들이 얘기한 거 중에 중복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뭐 여긴 근데 물도 안 주네. 물이 예. 지금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서로 다른 성분의 물질로 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D 프린터 중에서 DED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종 합금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스텍이라는 연구소에 한 대 들어갔어요. 3D 프린터 목적이 아니라 이종 합금 연구를 위해서. 그리고 이 3D 프린터가 어느 때 쓰이냐면은 이라크전 같은데 탱크 부대가 진격할 때 온도가 다르면 이 금속의 팽창 계수가 달라서 깨질 수가 있거든요, 금속이. 그때 3D 프린터로 성형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부품을 고쳐가면서 진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거의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기술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소프트 쪽이라 그 컴퓨터에서 그 3D 프린터랑 연결을 하면 거기에 이제 그 지금 만드신 제품 중에 그 소프트웨어가 윈도우나 리눅스 운영 상태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입니까? 그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이? 이것도 드라이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펌웨어 부분이 따로 있고 드라이버 부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윈도우즈 드라이버는 USB 드라이버밖에 안 해요.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채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프린트할 STL 파일이나 이걸 G코드로 컨버전한 거를 저희 기계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를 안 써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 파일을 넣으면 바로 프린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STL 파일을 사람들이 그냥 찍었을 때 이 프린터 안에 그 컴퓨터 같은 게 있어서 STL 파일 컨버전해서 바로 찍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 방향이 좀 기존 PC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 3D 프린터에 뭐 스탠다드 포맷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D 프린터 데이터에 대한 포맷은 있어요. STL 파일이라고. 찰스 컬이라는 분이 그게 유일한 스탠다드입니까? 유일한 스탠다드는 아닙니다. 그게 스탠다드라는 건 없고요. 예전에 PC 하다 보면 디팩토 스탠다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지금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가 STL 방식이지 누구도 표준을 제시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표준을 제시할 만큼 시장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회사 같은 데는 기존에 있는 CAD 3D나 스텝 이런 파일을 받아서 그쪽으로 트랜스레이션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해주는 거는 STL 파일로 된 파일을 받으면 STL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 프린터는 한 층 한 층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폴리곤을 이렇게 완벽한 폴리곤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3D 파일은 완벽한 폴리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벽한 폴리곤으로 만들어준 파일을 STL 파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폴리곤 사이에 선을 쫙 끄면 그 붙는 부분, 안 붙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한 장, 한 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폴리곤이 뚫려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이 비일 거 아닙니까? 얘는 컴퓨터 쪽에서는 이게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드웨어를 만드시는 것도 좀 예. 힘들었지만 예. 사실은 이 기계를 사면 예. 그 3D 프린터를 사면 거기에 유틸리티나 소프트웨어가 예. 하나라도 따라올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열어서 예. 거기에 지금의 기존에 있는 데이터 중에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서 프린트를 시키면 예. 그 프린트가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냥 프린터 사면 STL 파일만 있으면 다 프린트가 됩니다. 정상적인 STL 파일. 그 STL 파일도 그냥 미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이제 하면 되는데 저희도 지금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식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관심이 있는데 예. 뭐 사기는 그렇고 공통적으로 어디 가서 그 뭐 클럽 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모여서 같이 하는 작업장 이런 환경들이 우리나라에 저희 회사도 있습니까?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디 그룹도 있어요. 저희 카페 안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고 싶으면 어디서 가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송에 나와서 질문이나 이런 걸 받거나 뭐 하면은 메일로다가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뭐 일반인들까지 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좀 특이한 질문이나 이런 건 충분히 그러니까 답변 드릴 카페 수가 있어요. 같은데 카페 카페 가면 이제 Q&A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오픈돼 있습니까 그 카페가? 오픈은 아니고요.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 그냥 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just do it. 예.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과 그냥 생각만 하다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주신 분은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늘 굉장히 기분 좋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굉장히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여러 번 해봤는데 저 질문들은 대부분 질문들이 중복이 돼서 여기까지 질문을 끝내고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NG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질문 사항이 나가죠. 질문 사항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